네, 이어서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에 대한 내용 중에 뭐 유증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권리락,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증 때문에 유증, 무증, 권리랑 뭐 배당락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그 내용을 가지고선 주가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겠느냐? 이 유증에 대한 무증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그런 거는 뭐 상관없이 저는 그냥 분석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이 제 영상 말고도 HLB 또 HLB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목에 있어서 유증 무증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에 이게 분석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영상을 봤을 때 어, 그 주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 그러니까 제가 분석하고 있는 이 차트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죠. 이런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서도 뭐 정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저는 대응이 빠르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을 왜 주시는지는 압니다. 예, 그 왜 질문을 주셨는지는 알지만 제가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부분, 이 권리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뭐 권리락이 있으면 자 이런 경우에 빠지고 개파락하고 뭐 어떤 모습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있어서 뭐 유증 얘기가 나오기 훨씬 전, 그리고 뭐 권리락에 대한 부분 훨씬 전, 그쵸? 그냥 그런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이 라인대에 대한 부분, 현금화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뭐 한 4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있어서는 제 분석하고는 크게 이렇게 좀 이 내용, 권리락이라는 내용 때문에 바뀌진 않는다. 네, 이걸 바로 이렇게 좀 답변을 드려 보면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뭐 오래 하셨던 처음 이제 시작하셨던 이런 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상당히 좀 중요시 여기는 부분. 근데 이건 뭐 당연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매매를 해보시면은 예상이 안 돼요.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어떤 이런 상황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 빠진다, 어느 위치에서 또 어느 위치에서 올라갔다가 어느 위치까지 빠졌다가 어느 위치에서 빠졌다가 어느 위치까지 올라간다. 알 수 없어요.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있으면 뭐냐? 그러니까 유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유증이든 무증이든 그런 게 나왔을 때 악재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밑에서 많이 터진다든지 위에서 많이 터진다든지 실제로 돈이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유증 무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표시가 되는 게 차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선 얘기해야 되지. 유증이 때문에 올라간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유증 때문에 빠진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횡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강조하고 이러한 내용이 아직까지도 이 차트 분석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서는 돈의 흐름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위치에서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면 이 수급에 대해서 최근에 제가 또 계속 말씀드리고 그냥 개인의 수급을 한 번 더 보셨으면 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여기에서 매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도한 분들이 여기서 다시 매수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뭐 매도하고 매수할 수도 있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건 뭐 알 수 없죠. 알 수는 없지만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수급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매수할 거면 차라리 밑에서 올라갈 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아니면 아주 저 위에 올라가서 차라리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지금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왜 들어오는 것이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자리에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반등 자리여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자리,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 추격을 하는 이런 자리에서 들어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갭상승을 하고 나서 이러한 자리에서 자, 저항이 생기는 자리,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원치 않는 매수, 그러니까 매수는 원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했기 때문에 매수를 했지만 매수 이후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림, 이 하방으로 빠지기 때문에 물타기를 하는 이러한 모습도 나올 수 있죠. 지금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개인들이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당연히 외인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여기에서 매수를 하는지를 그것도 한번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지켜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서 이제 전략이라는 게 이거는 뭐 제 기준이지만 우리 매수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기준 어느 기준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저는 이런 자리 기준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무조건 기다리고 추가 매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손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니면 확실하게 여기까지는 추매를 하겠고 여기에선 또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손절을 하겠다.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그런 기준은 세워주시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주봉, 이제는 주봉하고 월봉이던 같이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과연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뭐 수급이 들어오는지 일봉상에서도 알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축 자체, 그러니까 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둥이 될 수 있는 이 축이 이게 무너지는지 이게 낮아지는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빼는 과정에서 이러한 자리가 어떻게 빼는 축을 세운다. 그러니까 밑으로 꽂는 거죠. 이러한 게 생기면 당연히 좋지 않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혹시?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는 크게 뭐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만 지금 이 패턴에 대한 부분 이거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이런 패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봤다 아니면 이렇게 급등을 했던 종목들을 주봉상 패턴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봉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를 일단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여기를 저항이 생겼죠. 저항이 생기고 지금 일단은 살짝 밀리는 모습이긴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자리를 일단 안착이라기보다도 지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깨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5선을 보는 것이 맞겠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자, 이 5선, 글쎄요, 이게 빠질 때,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이게 올라오면 5선이 이렇게 만나는 그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식간에 이게 종목이 확 빠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도 만나겠지만, 자, 제가 새로운 라인대를 하나 제가 좀
설정을 할 텐데요. 이 자리, 이런 자리, 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과정에서 일단 여기가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는 지지가 돼야 되는 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대략 10만 7천 원이에요. 주봉상에. 근데 지금 보시면 10만 7천 원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오래전에 제가 설정한 라인이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차트가 형성되지 않은 그때에 제가 이 10만 7천 원이라는 라인을 일봉상에서 설정을 했을 때 지금 보면 주봉상에서 이 기술적인 돌파와 지지가 되는 라인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봉상에서 제가 10만 7천 원에 대한 부분은 제 유튜브 영상 돌려보시면 아주 오래전에 설정한 것이고 그대로 어떻게 주봉도 그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는 지금 지켜줘야 돼요. 여기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자, 이 자리가 무너지고 오선도 무너지고 이 양봉 자리가 무너지고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모습이 나오진 않겠죠.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이 자리를 유지해주고 반등이 나와주는 것이 가장 큰,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봉상이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 시장일에서 거래량이 이 정도인데 지금 이 캔들과 이 캔들과 이 캔들을 보셨을 때 한번 보시면 자 거래량에 비해서 일단은 좀 밀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빠지는 것은 괜찮다라는 판단을 하시지만 무조건 그게 아니다라고 제가 종목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는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하실 것은 아니라 거래량과 상관없이 그냥 지금 현재 위치에 대한 부분과 이 자리를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월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면 일단 저항이 강한 이 라인대에서 지금 캔들이 당연히 주가가 빠지니까 캔들이 얇아지죠. 그러면 캔들이 얇아진다라고 하면 지금 6월 달에 갭 상승을 했었던 2.66%에 대한 이 갭을 메꾸로 내려오면 메꾸고 나서 상승이 다시 나온다가 아니라 메꾸는 과정에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권리락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따로 계산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것이 이 라인대를 제가 설정하고 있는 이 라인대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월봉상에서도 지금 저항이 생기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저항이 생기는 건 상관이 없지만 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그림으로 이 월봉상에서 저항이 생기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몇 번이고 터치를 계속 해줘도 상관없지만 터치하다가 밀리면 저항이 생기면서 밀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 밀리는 거는 안 좋죠. 그러니까 이건 터치를 자꾸 뚫으려고 돌파하려고 이렇게 부닥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충분히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저항이다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항이 생기는 과정에서 밀리는 게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봉과 주봉상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 괜찮지만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추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방향은 좋지만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월봉을 보면 대응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캔들에 대한 이 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일봉과 주봉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10만 7천 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한 것이 이 자리가 깨지면 어떻게 주봉에서도 깨지면서 어떻게 되겠죠? 밀리겠죠. 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 이 10만 5천 원짜리거든요. 이 자리도 어떻게 깨지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음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 양봉만 되면 된다 이렇게 그냥 지켜보실 것이 아니라 일봉과 주봉에서 약간씩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이 구간 단순히 이 캔들 하나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구간이 깨지면 여기 오고 여기가 깨지면 여기가 오고 이것을 미리 대응을 하고 분석을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월봉 캔들이면 일봉과 주봉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서는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월봉을 계속 강조하는 것이 중장기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장기를 보실 때는 이 월봉상에서 음봉이냐 양봉이냐 하나에 따라서 어떻게 주가의 방향성은 당연한 거지만 주가를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그 상방에 대한 그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HLB가 자 제가 개인의 수급을 왜 말씀을 드리는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생명과학하고 파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생명과학과 파워도 지금 보시면 위로 올렸다가 좀 빼지만 이 과정 속에서 지금 LB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 뺄 때 지금 개인이 매수. 그러니까 생명과학과 파워에 대한 상승과 좋은 흐름이 나오는 이것을 보고 개인들이 또 HLB로 추격 매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밑에서 잡는 건 상관없다. 그냥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음봉 밑에서 매수를 해라. 이양 매수하실 거면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죠. 예, 그런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HLB를 뭐 10만 원, 뭐 100만 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만 원, 뭐 예, 억대. 제 주변에도 억대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한테는 제가 이제 따로 뭐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는 이 HLB의 이 종목이 1%든 2%든 3%든 또 아주 예 최대한 그래도 아껴가면서 저점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본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은 문제가 될 내용이 없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는 잘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에서 더 올라가겠네라는 생각 때문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 매수한 게 예, 이렇게는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는 문제될 내용이 전혀 없다. 그리고 10만 7천 원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시는 것이 당연히 좋다. 그래야지 이게 밀린다. 예를 들어서 이 10만 7천 원이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월봉상에서도 양봉이 음봉으로 바뀌기 시작할 수 있는 10만 5천 원짜리 이게 이 중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때도 말씀을 계속 드린 게 뭐냐면 이 라인 때까지는 상관이 없다. 물론 여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이죠. 예, 이렇게 뺄 때 여기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물량과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몇 프로다. 예, 이러한 심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가 매수를 권장을 하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내일 또 흐름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